다음으로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NG는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 수식대로 주어진 시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리오드가 있었고 뭔가 재현성이 가능한 그러한 그 생성 기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이고요.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그 PLL 기반, 링 오실레이터 기반, 셀프 타임드 링 기반, 메타스테빌리티, 그다음 케이오스 함수를 활용한 TRNG가 존재합니다. 네, TRNG는 PRNG와 다르게 그 디터미니스틱한 알고리즘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특징과 피지컬 소스를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그 랜덤 난수성을 가지고 그 난수성을 가지고 난수를 발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다양한 피지컬 소스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온을 그 방사선, 이온 방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캡에서 그 리키지가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썰멀 노이즈, 그 열 잡음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 인풋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뭐 마우스 뭐 클릭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휴먼 제스처 등등을 우리가 피지컬 소스로 뭐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특성들은 뭐 당연히 그 수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우리가 0과 1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그냥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생성하는 난수였는데 TRNG로 넘어오는 순간 TRNG는 뭔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난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PRNG 대비 그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하는 것이 하드웨어 자체가 조금은 더 복잡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TRNG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TRNG 구성은 그 나중에 뒤에 제가 저희 연구 결과를 설명드릴 때 티피컬한 TRNG 하드웨어 구조를 설명드릴 건데 그 티피컬하게는 뒷단은 거의 똑같아요. 앞에 엔트로피 소스를 무엇으로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엔트로피 소스 또는 피지컬 소스를 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트로피 소스는 unpredictable 해야 되고 랜덤성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소스면 우리가 랜덤 넘버, 트루 랜덤 넘버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것으로 사용하는 소스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소스는 그래서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기 쉽고 뭔가 랜덤성을 가지고 있는 신호원을 우리가 엔트로피 소스로 사용하는데 주로 TRNG에서 연구를 하는 사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엔트로피 소스는 그 PLL에서 생성되는 클럭이 우리는 그 아이디어란 클럭, 뭐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아이디어란 클락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자연계,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클락은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되는 뭐 지터라든지 지터 등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활용을 해서 엔트로피 소스로 활용하는 그러한 기법이 있고요. 아니면 링 오실레이터를 만들면은 링 오실레이터도 마찬가지죠.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인버터를 이렇게 홀스게 나열하면은 여기 비트를 보면은 반복적으로 여기가 0이면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다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큘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패스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항상 3 곱하기 인버터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개의 타이머의 인버터의 타임이 항상 아이디얼하게 완벽하게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활용을 해서 엔트로피 소스를 활용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 오실레이터이고요. 메타스테빌리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전압을 다루고 있고 전압을 우리는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놈을 우리가 0이라는 심볼, 0볼트에 해당되는 놈을 0이라는 심볼로 나타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3.3V에 해당되는 놈을 1에 해당되는 심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 중간에 해당되는 놈을 영역이 자연계 피지컬리 존재를 할 것이고 이 0과 1에 해당되는 놈들 중에서 0으로도 판단하기 애매하고 1로도 판단하기 애매한 그러한 리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리전을 우리가 메타스테이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태를 활용을 해서
어떨 때는 0으로 디시전이 되고 어떨 때는 1로 디시전이 되니까 그러한 상태를 활용하여서 랜덤성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게 메타스테빌리티를 활용한 엔트로피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타임드 링이랑 케이오스 그 엔트로피를 활용을 하는 것은 조금은 뭐 이 앞에 세 가지 연구 대비 뭔가 활발히 뭐 진행된 그런 분야는 아닌데 마이너한 부분인데 링을 만들 때 우리가 인버터가 아닌 특정 그 뮬러 게이트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만들면은 우리가 클락 없이 생성되는 뭔가 링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 인버터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그 각각의 딜레이에 따른 오차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놈을 엔트로피 소스로 활용하겠다라는 그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케이오스 방법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케이오스 펑션을 트루 랜덤 넘버에 적용한 뭐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이러한 연구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터를 그 PLL에서는 지터라는 것을 활용을 하여서 랜덤 소스로 활용을 하는데요. 지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락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란 정형파를 이렇게 아이디어란 사각파를 우리가 클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아이디어란 클락만을 고려를 하여서 아이디어란 클락을 가정해 놓고 그 디자인을 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클락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0과 1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 0이라는 것은 0볼트에 해당되는 놈을 심볼릭하게 0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3.3볼트에 해당되는 놈을 1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그 존재하는 것이 0에서 1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라기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고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클락 자체가 아이디어하게 이 타임 피리오드가 그대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되는 전압이나 뭐 다양한 그 이유에 의해서 피리오드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라기는 이렇게 원하는데 실제 이 클락 자체의 피리오드가 여기에서 어떨 때는 빠르거나 어떨 때는 느리거나 이런 베리에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존재하는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클락 지터라고 합니다. 지터를 야기하는 요소는 다양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PVT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죠. 프로세스, 그 다음에 볼티지, 템퍼러처 베리에이션이 가장 파퓰러한 그 지터의 요소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뭐 크로스톡 이런 것들도 지터의 그 기본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L 베이스드 그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지터를 활용을 해서 그 트루 랜덤 넘버를 만드는 건데요. 회로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PLL은 아날로그 서킷이라서 뭐 지금은 PLL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 그냥 지금 그 시점에서는 PLL이 클락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클락에 대해서 뭐 몇 배 뻥튀기 해주는 그러한 로직이다, 아날로그 서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이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PLL이 예를 들어서 2배만큼 뻥튀기 해주는 회로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락은 뭐 이렇게 반대로죠. 네, 뭐 이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PLL에서 이렇게 나오는 출력을 다음 그 PLL을 활용한 그 TRNG 구조에서는 클락이 이렇게 들어가고 클락을 PLL을 통해서 나오면 클락의 몇 배가 된 또 다른 신호가 나올 텐데 클락 신호가 나올 텐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 기준 레퍼런스 클락을 입력으로 클락 신호로 가지는 놈으로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차치하고 이렇게 보시면요. 레퍼런스 클락이 있고 PLL이 있고 뭐 프리플랍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란 상황은
이 한 클락에 대해서 두 개의 클락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이디얼한 상황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피보이티 베리에이션이나 크로스톡 등등에 대한 이유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점에서의 포인트가 지금은 아이디얼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 라이징 레퍼런스 클락의 라이징 엣지랑 그 PLL에서 나오는 라이징 엣지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아이디얼하게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PVT 베리에이션이나 다양한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값이 어떨 때는 짧아지고 어떨 때는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짧아지게 되면 이놈이 0으로 인식이 될 것이고 길어지게 되면 어떤 이놈은 1로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락이 들어가고 PLL 뻥튀기 돼서 나오는 클락이 존재할 것이고 이 레퍼런스 클락을 클락 신호로 가지는 프리플랍에 인가해주고 그 입력, 이 프리플랍의 입력을 PLL에 대한 출력으로 잡아놓게 되면은 이 지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놈을 가지고 여기서 0과 1에 대한 패턴, 난수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L 기반으로 하는 TRNG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난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PLL을 패러럴하게 여러 개 두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타임 시리얼하게 패러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프리플랍이 하나가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데는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여기에서 또 난수성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프리플랍을 몇 개 더 도와서 여기에서 생성된 것을 다음 레지스터에 다음에 놓고 이런 식으로 그 히스토리를 저장을 하여서 이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것을 익스클루시브화해서 출력 최종적으로 랜덤 비트를 하나 내보내주는 꼴로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임 시리얼하게 그 샘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립플랍을 여러 개 둔 것이고요.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이 PLL에 대한 인트로피 소스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 타임 시리얼하게 나오는 랜덤 비트도 이 PLL에 디펜던트 할 거니까 PLL에 또 여러 개 두어서 뭐 구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원리는 클락이 있으면 아이디얼하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한 클락 사이클에 이렇게 라이징 엣지 딱딱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얼인데 현실 세계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랜덤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트루 랜덤 넘버, PLL을 활용한 트루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을 하는 영역은 메타스테빌리티입니다. 메타스테빌리티는 아까 전에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클락이 이렇게 있으면 클락이 있고 뭐 프리플랍이 디플립플랍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D라는 입력 신호가 이 클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신호가 클락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말 프리사이슬리 완벽하게 동일하게 동타이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출력으로 0으로 나갈지 1로 나갈지를 결정을 하기에 매우 모호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논리를 배울 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라이징을 해버리면 이 D를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타이밍 마진을 주자라고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셋업 타임이라는 것과 홀드 타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셋업 타임은 이 클락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동타임에 오면은 애매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이전에 입력 신호가 바뀌어야 돼 라고 알려주는 시간이 타이밍 마진이 셋업 타임이고요. 홀드 타임은 여기 클락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뭐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변해버리면 그놈도 애매하니까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변해야 해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홀드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준수하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냥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할 때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랜덤 넘버를 만들 때는 이러한 셋업 타임, 홀드 타임을 무시해서 메타 스테빌리티 상태로 만들어서 특정 상황에서는 0으로 되고 특정 상황에서는 1로 변환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서 TRNG를 만들자라는 게 바로 메타 스테빌리티를 활용한 TRNG 설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다양한 타이밍에 변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D가 만약에 이렇게 변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변했다 하면 클락은 여기서 라이징 하니까 여기에서는 D가 1이니까 항상 1로 갈 것이고요. 반대로 D가 홀드 타임 이후에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 클락 라이징 엣지 기준으로 해서 이놈이 0이니까 항상 0이라는 값으로 확률적으로 그 출력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에서 변화했거나 3에서 변화를 한 경우 이놈은 그 셋업 타임과 홀드 타임을 각각 그 바이올레이션 했기 때문에 우리는 2와 3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항상 0, 항상 1이라는 것을 개런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확률적으로 봤더니 1에 해당되는 시나리오는 출력이 항상 1로 가더라. 4에 해당되는 신호는 항상 0으로 가더라. 2에 해당되는 신호는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1에 해당되는 가까운 놈으로 75% 확률로 1로 가고 25% 확률로는 0으로 가더라. 3은 25%, 75% 확률로 이렇게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2와 3에 해당되는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상태를 메타스테이블 상태라고 하고 그러한 상태를 활용을 해서 TRNG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메타스테이블리티를 활용한 TRNG 설계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 대표적인 메타스테이블한 성격을 활용한 하드웨어가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 낫 게이트 한 탭에서는 낫 게이트 하나랑 먹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낫 게이트 하나, 먹스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먹스에 해당되는 패스는 이렇게 링 오실레이터로 뱅글뱅글 돌거나 아니면 자기의 값을 이렇게 유지하는 형태의 두 가지 패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패스는 이렇게 링 오실레이터, 홀 속의 링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특정 시점에서 보면 0, 1, 0 이렇게 돼서 여기에 값이 1, 0, 1, 0, 1, 0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으로 동작을 하는 이 패스가 있고요. 빨간색 다른 패스는 각각의 값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이렇게 입력으로 넣어서 두 가지 페이지로 동작을 하는데요. 클락 입력을 먹스 시그널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이렇게 먹스 시그널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놈을 적당히 딜레이를 시켜서 여기 클락에 해당되는 그 디플립플랍에 입력으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은 간단합니다. 그 매저한다라는 거는 결국 0, 1, 0, 1, 0이라 해서 이렇게 파란색 패스를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돌다가 이 클락 라이징 엣지에 돌게 되면 그 시점에서 여기에서 체크된, 저장되어 있던 놈이 출력으로 나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랜덤한 값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0101에 해당되는 링 오실레이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다가 클락이 라이징이 되면 여기에서 그때 캡처된 놈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디플립플랍에서는 그 값을 라이징 엣지에서 딱 잡음으로써 우리가 특정 그 메타스테이블한 그 상태를 만들어서 그 놈을 우리가 0인지 1인지를 판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셀프 타임드 링 베이스드 TRNG는 그 셀룰러 오토마타랑 약간 유사하긴 한데 그리고 인버터 기준으로 구성되는 그 링이랑 비슷하긴 한데 구성되는 로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이 스테이지별로 다음과 같은 기본 그 엘레멘트를 그 링처럼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하고요. 입력으로서는 F와 R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C로 내보내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와 R에 대한 입력에 따라서 C가 출력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거의 SR 렛치랑 비슷한 그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0, 0이면 F와 R이 0, 0이면 현재의 값, C-1은 이전 그 사이클의 그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을 그대로 내보내주는 동작을 하고 0, 1이면 0, 1, 0이면 1 여기까지는 SR리치랑 완벽히 동일하고요. 여기서 1, 1이면 1, 1일 때 원래 SR리치는 동작을 하지 않는데 원래 값을 유지하는 동작을 하는 놈을 뮬러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뮬러 게이트와 이 인버터
하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링 형태로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 우리가 TRNG, 이 각각에 해당되는 비트에 나오는 비트의 패턴이 랜덤한 비트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셀프 타임드 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오래된 그 기법이라서 자세히 많은 연구는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하게 케오스, 그러니까 카오스 이론 뭐 연구했던 사람들이 TRNG 만들려고 막 다양한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카오스 이론을 활용을 해서 그 TRNG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법은 크게 두 가지, 컨티뉴어스 타임 방법이랑 디스크리트 타임, 뭐 케오스 시스템 뭐 이런 구조가 있고요. 자세히는 저도 뭐 정확히는 아직 그 뭐 깊이 있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때 사용되는 그 알고리즘이나 그 펑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신호원 자체가 컨티뉴어스 타임이냐 아니면 디스크리트한 샘플이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케오스 시스템의 대표적인 뭐 시스템은 로렌츠 시스템, 뭐 추어스, 뭐 서킷 시스템, 절크, 케이오틱 오실레이터, 하이퍼 케이오틱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디스크리트 관련돼서는 로지스트릭 매핑, 텐트 매핑, 베르누이 매핑, 피스와이즈 어파인 마코브 매핑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아직은 제가 조금 혼동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들으시는 분도 조금 혼동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케이오스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PRNG랑 TRNG를 어떻게 구분을 하고 뭐가 클리어하게 다른지는 아직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케이오스 함수를 써서 뭔가 랜덤 넘버를 만드는 방법이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PRNG는 케이오스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케이오스에서는 뭔가 엔트로피 소스를 활용을 해서 그 케이오스 함수를 적용을 하면 케이오스 TRNG라고 한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현재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논문들 보면은 대부분 이 PLL 써가지고 만들거나 링 오실레이터 써가지고 만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TRNG 설계 기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문으로도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FPGA에서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이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TRNG를 만들면은 TRNG 자체는 그 엔트로피 소스지만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약간 바이어스 되어 있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뭐 지터가 있다라든지 링이 있다라든지 하거나 아니면 피브이트 베리에이션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비슷하게 볼티지가 뭐 갑자기 뭐 낮아졌다 높아졌다가 하지 않을 것이고 온도가 갑자기 낮아졌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그러한 식으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베리에이션 자체가 막 왔다 갔다 이제 막 심각하게 플럭슈에이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TRNG에 대한 엔트로피를 써가지고 랜덤 넘버를 만든 경우 일반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랜덤성, TRNG에서 나오는 아웃풋 밸류에 대한 랜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데 그때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폰 노이만 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크립토그래피 관련돼서도 뭔가 연구도 많이 하고 랜덤 넘버 관련해서도 많이 하는데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진짜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폰 노이만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름은 되게 거창한데 어떻게 동작하느냐? 예를 들어서 TRNG에 대한 출력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2비트씩 묶어서 판별을 그 다음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비트를 묶었는데 2비트에 대한 연산 결과가 다르면은 이때 첫 번째 비트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2비트를 봤는데 1, 0이잖아요. 첫 번째가 1이니까 1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2비트를 봤는데 만약에 둘 다 0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비트는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비트를 봤을 때 1이니까 이놈도 무시를 합니다. 2비트를 봤는데 0이니까 이놈이 0이 되고요.
여기 2비트를 봤는데 1이니까 이놈을 1로 둡니다. 2비트를 봤는데 1이니까 이놈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trng에서 나오는 비트들 중에 정리하면 2비트가 동일한 비트를 가지는 경우 그 비트는 무시를 하고 2비트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만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는데 이놈을 폰노이만 포스트 프로세싱 또는 폰노이만 컬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trng에 대한 출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놈은 연산 결과, 포스트 프로세싱 결과 101이라는 놈이 출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놈이 왜 실제 그 랜덤성을 증가시키느냐 하면 그거를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노이만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바이어스 E라는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상태로 확률적으로 존재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인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2분의 1이고 X가 0일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란 상태인데 실제 그 trng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있어서 1일 확률에 대한 바이어스를 2, 그 다음에 0에 해당되는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 그러한 상황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폰노이만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산 결과를 y라고 할 건데 이때 그 y가 1일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1일 확률은 x 입장에서 00, 01, 10, 11 x 두 개의 입력을 기준으로 해서 x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게 00, 01, 10, 11인데 y 입장에서는 이놈은 안 쓸 거고 이놈을 안 쓸 것이기 때문에 x 입장에서 y가 1일 확률은 x가 0, 1이거나 아니죠. x가 1, 0일 때만 설명이 이상한데 다시 00, 11일 때는 안 쓰고 01일 때는 y가 0, 10일 때는 y가 1이니까 y가 1일 확률은 전체 y가 0일 확률 더하기 y가 1일 확률에다가 y가 1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y가 0일 확률, y가 1일 확률은 결국 x가 0, 1이거나 x가 10이거나 여기가 x가 101 확률과 동일하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x가 0일이거나 x가 10일 때 y가 존재하니까 y가 존재할 확률 중에 y가 1일 확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수식, 이 바이어스된 probability를 적용하면 0, 1은 2분의 1 빼기 2, 그 다음 1은 여기가 x가 0, px가 1, 그러니까 px가 1, px가 0, px가 0, 1, 네, 여기가 px가 0, 여기가 px가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여기가 4분의 1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빼기 2의 제곱 여기가 4분의 1 빼기 2의 제곱이 되어서 요 놈을 지우면 2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폰노이만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y가 1일 확률이 2분의 1이 되고 y가 0일 확률도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랜덤성이 높아진다.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노이만 알고리즘을 쓰면 랜덤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이어스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뭐 당연히 이해하실 수 있다시피 0과 1에 대한 이 패턴 비트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 스루풋 자체가 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이 또 떨어지는 게 또 단점이 되겠죠. 네, 구현하는 방법은 여기서 x 뭐 이게 t라고 하면 여기 xt라고 하면 여기 xt 플러스 1이 될 거고 xt랑 xt 플러스 1을 비교를 하여서 같으면은 xt를 저장을 하는 걸로 yt를 계산을 하는 걸로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그 폰노이만 그 포스트 프로세서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rng 같은 경우에 엔트로피 소스가 있고 그 놈을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된 놈을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것으로 하나의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의 크게 두 가지 축, PRNG랑 TRNG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PRNG는 리니어 PRNG, 논리니어 PRNG를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PRNG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LFSR 구조인 것이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리니어 콩그루언셜 요 합동 조건을 사용해서 그 랜덤 비트를 만들었고 LFSR 플러스 추가적으로 많이 또 구현되는 게 셀룰러 오토마타 레귤러한 구조를 가지고 생성을 하는 그러한 디자인도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TRNG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기법으로 구성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링 오실레이터 기반 그리고 뭐 PLL까지 이 두 가지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그리고 TRNG로 구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서를 붙여서 그 랜덤성을 증가시키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더라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테스트 숫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정리된 거는 제가 논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experimental result 그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벤치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그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숫은 다음과 같습니다. 핍스 140, 그다음에 다이하드라는 것, 그다음 AIS라는 것, NIST, SP800 시리즈, 그다음 테스트 U01, 요 5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몇 가지들은 그냥 스탠다드화돼서 스탠다드화 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특정 것들은 뭐 사이트가 있어서 바로 다운받아서 뭐 돌려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특정의 것들은 컨퍼런스 페이퍼로 이렇게 막 제출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대별로 보면 그 핍스 140이라는 것이 94년도, 2001년도 이렇게 그 제정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NIST사에서 그 최초로 제정된 그 랜덤 넘버를 막 만드니까 사람들이 이 랜덤 넘버를 판별하기 위한 스탠다드를 만들자라는 니즈가 생겼을 거고 그때 최초로 만든 그 기술 문서가 요게 되겠습니다. 핍스 140-1. 그리고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핍스 1402가 되는 것이고 2001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이 94년도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보다 자기 것들을 뭐 몇 가지 더 그 테스트들을 추가를 하고 자기네 것들이 더 좋다라고 통상적으로 컨퍼런스 페이퍼들이 많이 작성을 하는데 이때 나온 게 다이하드가 그런 형식으로 이 핍스 140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테스트를 넣어서 적용된 그런 테스트 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S 31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이놈도 T0에서 T4까지는 핍스 140을 그 이어받아서 했고 나머지 T5에서 T8까지는 뭐 포스트 프로세싱 테스트까지 추가를 해서 만든 스탠다드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테스트 숫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2010년도에 NIST 800-22라는 것과 NIST 800-90B라는 게 있는데 NIST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스탠다드 관련된 거 그리고 인포메이션 관련된 이쪽 부분에서 스탠다드를 많이 만드는 협회이고요. 핍스 이놈도 NIST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800-20이라는 것은 이게 스태티스티컬하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현재 있는 난수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 실제 그 논문들이나 각각의 문헌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 테스트 숫이 NIST 800-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게 테스트는 15가지 테스트를 가지고 있고 뭐 특정 랭스에 대해서 랜덤한 것을 체크를 하고 그거의 각각의 파트별로 어떠한 퍼포먼스, 어떠한 밸류를 가지는지를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그러한 그 테스트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 나온 테스트 U01이라는 거는 지금껏 계속 보고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그 뭐 자기네 주장으로는 컴플리트하고 스트링전트한 테스트라고 하는데 실제 이놈이 가장 테스트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516개 테스트를 뭐 크게 7개의 서브 그룹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놈의 특징은 뭔가 테스트하는 테스트 자체가 매우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통계적으로 뭔가 테스트를 하고 이놈은 테스트가 상당히 많은 것. 그다음에 90B는 뭐냐? 엔트로피 소스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해주는 놈이 되겠습니다. 이 놈들은 다 아웃풋 출력이 나오면 그 출력에 대해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출력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800-90B는 엔트로피 측면에서 그리고 엔트로피 소스를 특히 엔트로피 측면에서 뭔가 분석해주는 툴을 제공해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논문들은 뭐 자기들이 선호하는 바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쓰거나 뭐 몇 가지를 골라서 쓰거나 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들을 봤을 때 이 800-22를 가장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뭐 어떠한 기능들이 있고 어떠한 테스트가 있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800-22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떠한 테스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800-22 가장 파퓰러하게 쓰는 그 테스트에 대해서 크게 15가지의 종류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15가지의 종류가 프리퀀시, 블락 프리퀀시, 런스, 롱기스트 런, 랭크, DFT, 논 오버래핑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프리퀀시는 전체 비트 스트림 중에 0이랑 1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특정 수준을 넘어야지 이놈이 프리퀀시 측면에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렇게 연산 결과를 주고요. 블락 프리퀀시는 이놈은 전체 비트 랭스에 대해서 0의 확률, 1의 확률을 보는 거고 이거는 n비트를 쪼개서 n비트 전체 길이를 n비트로 쪼갠 다음에 n비트 길이 내에서 프리퀀시를 보는 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런이라고 하는 거는 0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거나 1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그때 이러한 놈을 우리가 런이라고 하는데 이때 런이 몇 개가 있었느냐를 세는 것. 네 번째는 이때 발생했던 런 중에 가장 긴 런이 몇 비트까지 발생했느냐라는 것이고 이거는 생성된 출력의 랭크를 보는 것,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는 것. 그리고 논 오버래핑, 오버래핑은 특정 프리스피시파이드 된 그러니까 미리 기술되어 있는 패턴들이 몇 개 존재하는데 전체 비트들 중에 해당되는 패턴들이 몇 개 나오느냐를 보는 것. 이게 쪼개서 보는 게 논 오버래핑이고요. 오버래핑은 이게 막 겹쳐가면서 그 해당되는 패턴들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오버래핑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셜은 전체 중에서 앞에 있는 놈들을 자기만의 그 테스트 그 패턴이라고 하고 이 패턴들이 나중에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세는 게 유니버셜이 되겠고요. 리니어 컴플렉시티는 LFSR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어떠한 컴플렉시티를 가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 네, 이렇게 되겠고, 네, 요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술 문서에 정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게 시리얼하게 뭐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이놈은 엔트로피, 어프록시메트하게 엔트로피 보는 것이 되겠고 여기 큐뮬레이티브 썸 관련된 거는 여기에서 용어가 랜덤 워크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랜덤 워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0과 1에 대한 패턴으로 뭔가 나오는데 이때 이 0이라는 놈을 마이너스 1로 치환하고 1을 1로 치환을 해서 이때 계속 서메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 서메이션을 하는 것을 큐뮬레이티브 썸이라고 하는데 이때 서메이션을 해가면서 썸을 했을 때 이때 썸에 대한 연산 결과가 0이 나오는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보는 게뭐 큐뮬레이티브 썸이고 0이 됐을 때의 시점을 익스컬전이라고 하고 그때 익스컬전이 어떻게 되느냐 랜덤하게 봤을 때 아니면 랜덤 익스클루ዥ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따져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다양한 15개의 패턴 그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하게 되고 수학적으로 그냥 우리는 툴을 다운받으면 그 툴에 대한 입력에 해당되는 패턴 넣어주면은 이 시뮬레이션, 이 계산을 자동적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수행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게 바로 이 테스트 숫이 되겠습니다. 800-22는 다음과 같이 NIST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코드도 C로 작성되어 있어서 가지고 컴파일한 다음에 바로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행시킬 때 뭐 환경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컴파일하고 그 수행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ss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sequential 뭐 length를 이렇게 입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동작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뭐 텍스트지만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출력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0번 해서 input 파일을 넣어주는 게 우리가 input 벡터를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input 파일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0과 1, 0과 1 이렇게 해서 패턴을 우리가 막 생성을 할 거잖아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생성해 놓은 패턴을 입력으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놈은 이 툴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15개 테스트뿐만 아니라 리니어 콩그루언셜, 그 다음에 쿼드레틱, 콩그루엔셜, 쿼드레틱, 콩그루엔셜 2, 이러한 다양한 합동 관련된 이러한 것도 생성을 해주는 것 같고요. 네, 블럼블럼 숍, G 유징 샤워, 이러한 기능들을 제너레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근데 주로 테스트 숫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인풋 파일을 저희가 입력으로 넣어줘서 우리가 생성해 놓은 인풋 파일에 대한 랜덤성을 스태티스티컬하게 파악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 0번에 대해서 인풋 파일을 넣어주는 것으로 처음에 셋업을 해주고요. 셋업을 하고 나면 이제 스태티스티컬한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다 수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에 해당되는 패턴 테스트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번 누르시면은 이거 전체 다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끝나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떠한 테스트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결정나고 나면은 각각의 그 테스트별로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블락 프리퀀시를 볼 텐데 블락 랭스를 얼마로 볼 것이며 등등 이러한 블락 랭스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디폴트로 원래 특정 값이 주어지는 것이고 원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값을 달리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스트림이 전체 인풋 파일을 주면은 우리가 0과 1에 대한 패턴을 그냥 단일 파일로 주기 때문에 이 비트 패턴이 실제 비트 스트림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고요. 넣어주고 인풋 파일의 포맷이 ASCII인지 바이너리인지 등등 결정을 주고 시스템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돌리고 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그 테스트별로 이러한 폴더가 생기고요. 네, 파이널 애널리시스 리포트, 프리퀀시 텍스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테스트별로 보시면은 리절트 텍스트랑 스태티스티컬 테스트가 있는데 결국 단순한 그 리절트 스태티스티컬한 밸류를 출력해주는 텍스트 파일과 현재 그 해당되는 테스트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고 해당되는 테스트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등등에 대한 그 유용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 파일 넣어주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현하신 다음에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셔서 랜덤 넘버를 막 생성하시고 인풋 파일로 여기에 넣어주시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면은 다음과 같이 폴더에 해당되는 테스트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다음과 같은 테스트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